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아침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라는 이 뉴스가 어제 하루 온통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것이 더 큰 그 전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유가가 폭등하고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증시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무너지지 않을까? 특히 TQQ 투자라면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TQQQ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뉴스가 무섭게 들리는 이유와 시장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니콜라스 마두로이죠. 베네수엘라라는 남미에 있는 그런 나라. 이 나라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다른 건 없죠.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인데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땅 속에 묻힌 석유의 양만 본다면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데요. 미국 대통령이 이 도널드 트럼프는 이 사건 직후에 이렇게 말을 했죠.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을 투입해서 베네수엘라의 망가진 석유 시설을 고치고 석유를 훨씬 더 많이 팔게 하겠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번 사건은 마약과 관련된 뉴스인 것 같지만 동시에 에너지 전략과 관련돼 있는 뉴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것이 전쟁의 위협도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다라고 본다면은 유가가 바로 폭등하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매장량이라는 건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는 양인 거고 생산량은 이제 지금 실제로 뽑아서 쓰는 양이잖아요. 베네수엘라는 매장량은 세계 1위지만 그러나 실제 생산량은 하루에 100만 배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석유가 약 1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의 비중은 고작 1%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뉴스는 어떻게 보면 큰 뉴스지만 당장 공급이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이미 2026년에도 석유가 남아돌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산유국 협의체인 오페크도 증산을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장기 폭등 시나리오는 절대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이 우세하죠. 금과 달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불안한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바로 금이고 달러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 직후에도 금 가격이 1에서 2% 정도 올랐고 달러도 단기적으로는 강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전쟁이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이런 움직임은 대부분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뉴스 공포에 대한 자동 반응이지 장기 추세 변화 신호는 아니다라는 점. 자, 그렇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로 단기적으로 혹시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5에서 10% 정도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인 이런 이벤트 이후에 S&P 500은 1년 안에 평균 약 9.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실물 경제가 망가지지 않으면 기업 실적이 결국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현재까지는 이벤트성 충격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TQQQ 투자자들. TQQQ는 진짜 위험해지는 환경이 언제일까? 나스닥이 오르면 빠르게 오르지만 아래의 조건이 겹치게 되면 이제 아주 위험해지죠. 유가가 장기간 급등을 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거나 또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게 되면 나스닥은 흔들리게 되고 TQQQ는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유가는 단기 변동, 중기적으로는 안정이 전망이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재점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금리는 추세 회소는 없습니다. 즉 TQQQ를 버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TQQQ가 어려워지는 신호는 아직까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상으로는 좀 불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하루에 마이너스 2%, TQQQ는 같은 날 마이너스 6%에서 9%까지 이런 것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이 TQQQ 투자는 따라서 뉴스 자체보다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지금 구조가 흔들리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QQQ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뉴스를 보고서 이거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폭락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충동적으로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반등 초입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이미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관망을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급락 시장이 오면 그때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무튼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결단의 순간은 절대 아니다. 역시 감정 관리의 구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뭐 이것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유가 쇼크 아니고 심리 이벤트다. 따라서 티켓크 투자자들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유가의 지속성, 금리의 방향, 나스닥의 실적 사이클 이 세 가지만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시장은 항상 공포보다 구조에 반응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